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다한다 중학사회 강수입니다. 오늘은 제3단원 경제생활과 선택에 대해서 학습하겠습니다. 이 단어는 경제활동과 경제체제, 그리고 기업의 역할과 사회적 책임, 또 지속가능한 경제생활, 이렇게 나누어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첫째 시간으로서 경제활동과 경제체제에 대해서 학습해 보겠습니다. 이 단원의 학습 목표는 경제활동의 의미를 알고 경제체제에 따라 경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탐구할 수 있다입니다. 먼저 경제와 경제활동의 의미를 알아보겠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옷, 그 다음 식량, 그 다음 자동차, 아파트, 비행기 등 많은 것들이 필요로 합니다. 그리고 또 몸이 아팠을 때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의사의 진료가 필요하고, 또 문화생활을 하기 위해서 또 여러가지 전시회나 음악 공연을 또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이래 살아가면서 다양하게 필요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파트나 이런 가구 등을 누군가는 만들어야 되겠죠. 그리고 또 만들어 놓으면은 이건 누군가 또 쓰겠죠. 소비입니다. 그래서 뭐 자녀의 입학 선물로 책걸상을 사준다거나 이렇게 누군가는 또 씁니다. 그리고 또 만들어 놓은 것도 적절하게 분배도 해야 되고, 그리고 또 사람들에게 월급도 적당한 수준으로 줘야 되겠죠. 그래서 서로 이익도 나누어 가져야 되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와 같이 만들고 쓰고 나누는 것, 즉 생산, 소비, 이 분배하는 이런 사회적 현상을 우리는 경제라고 하고, 또 이런 활동을 우리는 경제 활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경제 활동을 정의하면은 사람이 생존에 필요한 재화나 서비스를 생산하고 소비하며 분배하는 활동을 우리는 경제 활동이라고 정의를 내릴 수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재화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재화는 옷, 집, 휴대폰, 책 등과 같이 인간이 살아가면서 필요한 물건을 우리는 재화라고 합니다. 그리고 서비스라는 말은 의사의 진료, 선생님의 수업, 또 음악가의 노래, 또 물건 배달하는 것, 이와 같이 인간이 살아가면서 필요한 이 노동력을, 노무를 제공하는 행위를 우리는 서비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경제활동의 의미를 잘 새겨둘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또 다른 경제와 관련된 몇 가지 개념을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희소성의 개념이라는 겁니다. 뜻은 사람의 욕구는 무한한 데 비해 이를 충족해 줄 자원이 한정된 것을 우리는 희소성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경제에서는 이 희소성의 개념이 매우 중요합니다. 자, 한번 그림을 알아보겠습니다. 자, 현재 여기에 배가 고픈 사람이 뭐 15명 정도 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다 배가 고파요. 그런데 지금 이들에게 주어진 것이 김밥 한 줄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은 욕구, 인간 사람의 욕구는 자원에 비해서 대단히 크죠. 그래서 이럴 경우 바로 이 김밥인 자원이 모자라는 거죠. 이걸 우리는 희소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희소성이 클수록 그 가치가 커지겠죠. 그래서 인간의 욕구에 비해 자원이 한정되어 있다는 것, 이걸 우리는 희소성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주의할 점은 희소성은 절대적인 개념이 아니라 상대적인 개념으로 이해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인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A 지역에는 난로가 10대 있고 B 지역에는 난로가 100대 있습니다. 자, 어느 쪽의 난로가 더 희소하죠? 부족하죠? 그렇죠. A 지역이 난로가 10대밖에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 A 지역이 난로가 희소합니다. 자, 이렇게 정의한 것을 우리는 절대적 개념이라 합니다. 그래서 절대적 개념으로 보았을 때는 A 지역의 난로가 더 희소합니다. 그러나 이 경제에서의 희소성은 절대적 개념이 아니라 상대적 개념으로 이해되어야 된다 합니다. 예를 들어서 자, A 지역은 열대 지역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B 지역은 한대 지역의 경우에는 달라지죠. 자, A 지역은 열대 지역인 경우 열대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난로에 대한 욕구가 아주 적겠죠. 그래서 난로에 대한 욕구가 적기 때문에 난로 10대밖에 없지만은 이 난로는 남아돌 겁니다. 그러나 한대 지역은 난로에 대한 욕구가 크겠죠.
그래서 난로가 100대나 있지만은 한대 지역의 사람들은 추워서 난로에 대한 욕구가 매우 크기 때문에 난로 100대도 오히려 모자란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상대적인 개념으로 희소성을 이해했을 때는 이런 경우는 B 지역이 더 희소하다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 있죠. 그래서 이런 경우 이 경제에서의 희소성의 개념은 한대 지역의 난로가 희소성이 더 크다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와 같이 희소성은 절대적 개념이 아니라 상대적 개념으로 이해되어야 합니다. 자, 다음은 기회비용이라는 개념 알아보겠습니다. 희소성의 의미도 중요하고 기회비용이라는 개념도 매우 중요합니다. 자, 기회비용의 정의를 내리면은 어떤 것을 선택함으로써 포기해야 하는 것의 가치 중에 가장 큰 것. 자, 포기하는 것의 가치. 경제에서의 기회비용은 어떤 선택을 하면 포기해야 되는 그 가치 중 가장 큰 겁니다. 자, 우리 경제에서는 선택의 연속이죠. 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오늘은 즐거운 일요일입니다. 그래서 한 친구, 내가 지금 오늘은 친구들과 오늘 하려고 약속을 돼 가지고 즐겁게 아침에 일어났어요. 그런데 아침밥을 먹고 아빠가 오늘 내 좀 도와달라 합니다. 그러면은 용돈 5만 원 주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엄마도 오늘 나 좀 도와주면은 3만 원 주려고 또 3만 원 용돈 주겠답니다. 그리고 또 형도 오늘 내 하는 일 좀 도와주면은 너가 갖고 싶어 했던 4만 원 짜리 옷을 줄게 이렇게 또 제의를 했습니다. 오늘따라 이 가족 전부가 나를 필요로 하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나는 고민이 생겼죠. 뭘 선택해야 되느냐. 그래서 나가 선택해야 되는 경우, 위의 경우 나의 기회비용을 어떻게 되느냐는 겁니다. 자, 나는 결국 뭘 선택했어요? 그래서 이 가족들 선택을 모두 거절하고 도움을 거절하고 나는 오늘 친구들과 축구 약속을 지키려고 해요. 그래서 가족에게 죄송하다 하고 자기는 가족의 그 도움을 다 거절했죠. 즉 위의 경우 자 선택의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그죠? 몇 가지 네 가지죠. 그죠? 축구를 하느냐, 아빠를 돕느냐, 엄마를 돕느냐, 형을 돕느냐. 자, 이게 선택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경제는 이런 선택의 문제가 꼭 거의 발생한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 친구가 선택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1번 선택했죠. 축구하는 거. 그러면은 포기했는 것이 뭡니까? 그래서 2, 3, 4번, 즉 아빠도 없는 것, 엄마도 없는 것, 형도 없는 것을 포기했죠. 자, 그럼 기회비용은 뭐라고 했어요? 그렇죠. 포기해야 하는 것의 가치죠. 그 중에서 가장 큰 겁니다. 자, 포기한 게 2번, 3번, 4번 아닙니까? 그럼 이걸 경제적으로 했을 때 5만 원 용돈 받느냐, 3만 원, 4만 원이죠. 그러면 가장 큰 게 바로 아빠 돕는 것이 포기했는 것의 가치 중에 가장 큰 거죠. 그래서 기회비용은 이럴 경우 5만 원, 엄마 3만 원, 형 4만 이걸 다 더하는 것이 아니고 아빠 돕는 것 제일 큰 거 하나만 기회비용으로 우리가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 기회비용은 5만 원, 즉 아빠 돕는 것이 기회비용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합리적인 선택이에요. 자, 이 친구가 축구하는 것을 선택했죠. 그런데 축구하러 갔는데 자기는 선수로 뛰지도 못했어요. 그게 구경만 하다가 그냥 왔어요. 그럼 이 친구는 어떻게 되겠어요? 나 오늘 차라리 아빠 도와가 용돈 5만이나 벌걸. 이렇게 후회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선택했는 것보다는 포기했는 것, 기회비용이 더 크죠. 그럼 이건 후회하죠. 그러면 이 선택을 잘못했다는 거죠. 그죠? 합리적인 선택이 아니죠. 그런데 오늘 축구하러 가가지고 자기가 주전 선수로 뛰고 또 헤드트릭도 기록하고 너무너무 즐거웠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친구는 이 축구하는 것을 선택했는 것에 대해서 매우 만족하겠죠. 즉 후회 안 한다는 겁니다. 그죠? 이것은 선택했는 것의 가치가 즉 포기했는 것의 가치보다 클 경우 이럴 경우 후회하지 않죠. 이렇게 선택하는 걸 우리는
합리적 선택이랍니다. 다시 말합니다. 합리적 선택은 선택하는 것의 가치, 즉 만족도가 포기하는 것의 가치, 즉 기회비용보다 크면은 이거는 합리적인 선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아까 경제활동은 선택의 연속이라 했습니다. 자, 이 경제활동의 소비자 입장에서는 뭘 선택해야 될까요? 그렇죠. 뭘 사 먹지? 그죠? 뭘 사 먹지? 또 뭐고? 몇 개 사 먹지? 얼마나 사 먹지? 이런 고민을 하겠죠. 그 다음에는 뭐죠? 어떻게 사 먹지? 그죠? 뭐 카드로 사 먹느냐? 현금을 주느냐? 그죠? 이렇게 고민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떡볶이 한 개, 그 다음에 김밥 한 줄 이래 사 먹을 거냐? 아니면 김밥 두 줄만 사 먹을 거냐? 뭐 이런 고민도 하겠죠. 그래서 어떻게 사 먹지? 이 고민도 합니다. 그죠? 그 다음에는 누구랑 사 먹지? 맞죠? 그죠? 혼자 먹을까? 친구를 불러내서 같이 먹을까? 뭐 이런 고민도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는 생산자 입장에서도 고민을 하겠죠. 뭘 만들지? 그죠? 얼마나 만들지? 그러죠? 이런 고민을 할 수 있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는 무엇을 만들지? 또는 어떻게 만들지? 그죠? 뭘 만들지? 이거는 앞에서 했으니까 요거 잘못됐습니다. 무엇을 만들지가 아니고 어떻게 만들지입니다. 어떻게 만들지? 그죠? 이렇게 또 고민할 수 있고, 또 누구를 위해 만들지? 그죠? 분배 대상을 누구를 하지? 그죠? 그리고 또 생산자는 생산에서 이윤이 남겠죠. 이윤을 남으면은 월급을 얼마 주지? 뭐 이런 고민도 하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모두 이 경제에서 나타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는 경제의 기본 문제라 합니다. 뭘 얼마나 만들지, 어떻게 만들지, 누구를 위해 만들지, 그죠? 이게 경제의 기본 문제라고 합니다. 자, 이런 경제의 기본 문제는 결국 뭐의 문제입니까? 그렇죠. 선택의 문제죠. 선택의 문제입니다. 자, 어쨌든 선택을 해야 되겠죠. 그러면은 왜 우리 경제에서는 이 선택의 문제가 발생하느냐? 선택의 문제가 발생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렇죠. 바로 희소성 때문입니다. 희소성. 자원이 부족하기 때문, 즉 희소성 때문입니다. 자, 만약에 우리 소비자 입장에서 돈이 무진장 많다 생각해 보세요. 돈이 무진장 많다. 그러면은 백화점에 가서 뭘 살지 고민할 필요 있을까요? 몇 개 살지 고민할 필요 있을까요? 그 고민 안 하죠. 그럼 사고 싶은 거 다 사면 됩니다. 돈이 무진장 많으면. 그러나 우리는 돈이 한정돼 있죠. 소비자 입장에서는 자본이 그저 돈이 자원이겠죠. 돈이 한정돼 있으니까 사고 싶은 거 다 못 사요. 그래서 막 고민을 하고 선택을 한다는 거예요. 또 생산자 입장에서는 마찬가지죠. 뭐 많이 만들고 싶지만은 이 자원도 부족해요. 그죠? 그리고 또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생산자 입장에서도 내 능력으로, 내 자원으로, 또 내 자본으로 뭐 만들고 싶은 만큼 다 만들 수는 없죠. 그래서 또 무엇을 만들지, 얼마나 만들지 이런 것들을 바로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선택의 문제가 발생하는 이유는 희소성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희소성 문제가 있으면은 이 선택의 문제가 있을 때는 우리는 합리적 선택을 해야 된다 했죠. 그죠? 앞에서 언급했듯이 합리적인 선택을 위해 고려해야 되는 것은 뭡니까? 그렇죠. 기회비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선택했는 이익이 기회비용보다 커야 후회하지 않는다 그랬죠. 자, 기회비용은 포기해야 하는 것의 가치 아닙니까? 그래서 선택했는 것이 포기했는 것의 가치보다 클 때 우리는 비로소 합리적인 선택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다르게 얘기하면은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만족을 얻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선택이겠죠. 자, 그러면은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자, 경제의 기본 문제 세 가지였죠. 그죠? 자, 경제의 기본 문제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어떤 가구를 얼마나 만들까? 무엇을 얼마나 만들까? 이거죠. 그죠? 두 번째는 어떻게 만들까죠. 그죠? 톱으로 자를까? 아니면은 기계로 살까? 자동 기계로 만들까? 그죠? 또 내가 직접 할까? 아니면은 그죠? 사람을 고용해서 또 할까? 뭐 이런 여러 가지 이 선택의 고민이 생기겠죠.
자, 그 다음에는 누구를 위해 만들까? 주로 그죠? 이 또 하다 수익이 증가했어요. 월급을 올려줄까? 그죠? 얼마나 나누어 줄까? 이런 분배 문제도 생기는 겁니다. 그죠? 이 세 가지가 경제의 기본 문제입니다. 그래서 1번은 생산물 종류 양의 선택 문제죠. 무엇을 얼마나 만들 것인가. 2번은 생산 방법의 문제죠. 어떻게 만들 것인가. 선택의 문제, 생산 방법 선택 문제. 3번은 그죠? 누구를 위해 만들까? 분배의 선택 문제죠.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우리는 경제의 기본 문제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경제의 기본 문제가 발생한 이유는 희소성 때문이라고 했죠. 그죠? 자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는 마음대로 할 수 없고 선택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이런 것들이 해결 방식은 어떻게 되느냐? 이런 선택의 문제가 발생했을 때 해결 방식은 이거를 제도적으로 정착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걸 주먹구구식으로 이렇게 하면은 자원도 낭비될 수 있고 제대로 이 경제의 기본 문제가 해결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잘 연구해서 제도적으로 이거를 해결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해결 방식에 따라서 이게 어, 여러 가지로 나뉘어집니다. 그래서 이 제도적 정책을 우리는 경제 체제라고 하는데 해결 방법에 따라서 경제 체제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집니다. 첫째, 시장 경제 체제가 있고 계획 경제 체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제의 기본 문제 해결 방식에 따라서 이런 두 가지 경제 체제로 나뉘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두 가지 경제 체제에 대해서 한번 비교 설명해 보겠습니다. 자, 경제 체제는 두 가지가 있다 했죠. 그죠? 시장 경제 체제와 계획 경제 체제가 있습니다. 자, 시장 경제 체제는 시장의 자율에 의해 경제 문제가 해결됩니다. 앞에 경제의 기본 문제 세 가지 있죠. 무엇을 얼마나 어떻게 하는 이걸 시장의 자율에 의해서 이게 해결 결정됩니다. 예를 들어서 살려는 사람이 많으면은 많이 만들겠죠. 또 시장에서 살려는 사람이 적으면은 적게 만들겠죠. 얼마나 만들 것인가는 이 시장의 어떤 소비자 양에 따라서 결정되겠죠. 그러나 계획 경제에서는 정부의 계획된 통제에 의해 경제 문제가 해결됩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계획을 한 거예요. 자, 이번에는 몇 개 만든다. 그죠? 이런 식으로 정부에서 계획된 통제에 의해 경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경제 체제를 계획 경제 체제라고 합니다. 또 시장 경제 체제에서는 생산자와 소비자의 경제 활동의 자유가 보장됩니다. 여기는 자기가 만들고 싶은 거 만들고 또 자기가 사고 싶은 거 사고 또 만들 것도 시장에 따라서 자기가 결정하고 그래서 소비자도 마찬가지죠. 모든 경제 활동의 자유가 보장됩니다. 그러나 계획 경제에서는 생산자와 소비자의 경제 활동이 대체로 통제가 됩니다. 그래서 무엇을 생산할 것인가 얼마나 생산할 것인가 생산자를 통제하고 소비자들도 자기 마음대로 경제 활동을 할 수가 없고 통제를 받는 그런 체제가 계획경제 체제입니다. 자, 그리고 시장경제 체제에서는 개인의 자유로운 사익 추구가 인정됩니다. 그리고 개인 재산이 인정이 된다는 거예요. 자기가 열심히 노력하면은 돈을 많이 벌이면은 자기 재산이 되는 거죠. 그러나 계획경제 체제에서는 사익 추구가 인정되지 않고 경제활동 생산물을 공유하거나 공동 분배합니다. 그래서 공동 생산, 공동 분배 이런 기본을 가진 경제 체제가 계획 경제 체제입니다. 자, 그러면은 시장 경제 체제는 개인의 자유로운 사익 추구가 인정되죠. 사람이 열심히 일하면은 돈을 많이 벌고 재산을 많이 축적하면 모두 자기 것으로 인정이 되니까 사람들이 열심히 일을 하겠죠. 그래서 생산성이 높아 효율적인 경제 성장이 이루어집니다. 반면에 계획경제 체제에서는 공동생산 공동분배입니다. 그래서 적당히 일하겠죠. 열심히 일해도 결국은 나누니까. 그죠? 그래서 일할 동기가 비교적 낮았습니다. 그래서 일할 동기가 낮아서 비효율적인 경제 성장입니다. 낮은 경제 성장을 가져올 수 있다는 겁니다. 시장 경제 체제에서는 그 대신 빈부의 격차가 크다는 겁니다. 사익이 추구되기 때문에 재산을 많이 축적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겠죠. 그래서 빈부의 격차가 비교적 크게 나타나고 반면에 계획경제 체제는 공동생산 공동분배죠.
그래서 빈부의 격차가 적다 하는 것이 계획경제에서 나타나는 특징입니다. 자, 우리나라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시장경제체제를 도입을 하고 있고, 북한 같은 경우 계획경제체제를 도입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를 알아두시기 바라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 빈부의 격차가 크기 때문에 간혹 뭡니까? 이거는 시장경제체제에 맡겨 놓을 수가 없죠. 그래서 이거는 시장경제체제가 할 수 없는 그런 내용인, 예를 들어 빈부격차가 크다는 것은 이건 또 어떻게 됩니까?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개입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빈부격차 같은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가 간혹 개입을 합니다. 그럼 정부가 개입하면은 이거는 계획경제죠. 통제하니까.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시장경제체제를 원칙으로 하지만은 또 시장경제체제에서 나타나는 문제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정부가 개입을 합니다. 그래서 계획경제체제도 일부 우리가 도입을 해가지고 이루어진 경제체제를 가지고 있는데, 이런 경제체제를 혼합경제체제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시장경제체제를 원칙으로 하고 계획경제체제를 가미하는 혼합경제체제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은 정확할 것 같습니다. 자, 이상으로 경제활동과 경제체제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자,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경제활동은 뭐였죠? 그렇죠. 생산, 소비, 분배하는 활동이라 그랬죠. 그죠? 그리고 희소성은 사람의 욕망은 무한한데 이를 충족시킬 자원이 한정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희소성이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희소성은 절대적 개념이 아니라 상대적 개념이라 그랬죠. 그죠? 아까 열대지방과 한대지방의 난로를 가지고 비교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것을 선택함으로써 포기해야 하는 것의 가치 중 가장 큰 것, 그렇죠. 기회비용이었습니다. 그죠? 기회비용. 그래서 예를 들면은 같은 시간대에 1시간 아르바이트 건수가 3개 들어왔을 경우입니다. 편의점 1시간 만원, 식당 서빙 15,000원, PC방 2만원이었어요. 그래서 이럴 경우 선택이 가장 큰 PC방 선택 아르바이트를 선택했어요. 이때 기회비용은 얼마입니까? 그럼 PC방을 선택했는 거죠. 그러나 포기했는 것이 편의점 아르바이트, 식당 서빙이었죠. 이게 두 개 더해서 25,000원 하면 안 되죠. 이 중에서 큰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식당 서빙이 15,000원, 조금 더 크죠. 그래서 답은 15,000원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4번 합리적인 선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자, 합리적인 선택은 선택의 이익이 포기해야 하는 것의 가치보다 커야 되고,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만족을 가져오는 선택이 가장 합리적인 선택이겠죠. 자, 그 다음 경제에서 선택을 해야 하는 이유는 뭡니까? 그렇죠. 자연의 희소성 때문에 항상 선택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3번 합리적 선택을 위해 고려해야 하는 것이 뭡니까? 그렇죠. 기회비용이었죠. 포기해야 하는 것의 가치, 이걸 우리가 고려해야 된다는 것, 우리가 알아봤습니다. 자, 그 다음 경제의 기본 문제 3가지 있었죠. 바로 무엇을 얼마나 만들 것인가, 어떻게 만들 것인가, 누구를 위해 생산할 것인가. 자, 이게 3가지, 생산량의 문제, 생산 방법의 문제, 분배의 문제, 이 3가지를 우리는 경제의 기본 문제라 그래요. 이 경제의 기본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에 따라서 2가지 경제 체제로 나눠진다 했죠. 시장 경제 체제, 계획 경제 체제로 나눠지죠. 자, 시장 경제 체제는 이 위와 같은 경제의 기본 문제가 어디서 해결된다 했습니까? 그렇죠. 시장에서 해결되는 경제 체제를 말하고, 계획 경제 체제는 그렇죠. 정부, 즉 국가의 계획과 명령으로 경제 문제가 해결된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도 여러분들이 두 체제를 비교하는 학습을 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우리나라 같은 경우 어떤 경제 체제를 선택하고 있었느냐? 그렇죠. 시장 경제 체제를 원칙으로 하고 계획 경제 체제를 가미하는 혼합 경제 체제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배웠습니다. 자, 다음은 문제로 정리하겠습니다. 1번 옷, 휴대폰, 책 등과 같이 살아가면서 필요한 물건들을 무엇이라고 하는가? 그렇죠. 재화. 2번 경제활동의 의미는 사람이 생존에 필요한 재화나 서비스를 뭐하는 생산, 소비, 분배하는 활동을 말한다. 자, 이렇게 정의합니다.
3번 사람의 욕구는 무한한 대비에 자원은 한정되어 부족한 상태를 의미하는 경제용어는 그렇죠. 희소성. 4번 경제에 있어서 한 가지를 선택함으로써 포기해야 하는 것의 가치를 가리키는 경제용어는 그렇죠. 기회비용. 5번 경제활동에 있어서 항상 우리가 선택의 문제에 부딪히는 원인은 그렇죠. 희소성 때문이다. 자, 이상으로 수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기업의 역할과 사회적 책임에 대해서 학습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필요한 말은 꼭 해야 되겠지만은 가능하면은 말을 줄이고 또 화내지 말라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꼭 필요한 말만 하고 남에게 상처 주는 말이나 불필요한 말은 가능하면은 하지 말고 또 본인도 생활하면서 화내는 일이 없고 왜 그런지 서로 이해하려는 그런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수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